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지금 열리고 있는 MWC 2024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MWC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또 어떤 행사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소개해 주세요. 네, 아마도 이제 CES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웬 MWC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MWC라는 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죠. 그러니까는 이게 CES라고 하는 쇼랑 이 MWC랑 또 IFA라고 하는 쇼가 있는데 그 세 개가 보통 이제 국제 3대 IT 쇼라고 불리고 있고요. 네. MWC는 이름 자체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그러니까는 모바일 중심의 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GSMA라고 해서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협회가 있거든요. 그 사업자 협회에서 실제로 이걸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모든 것들이 이 통신 관점에서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뭐 1987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37회차의 방송 이제 어떠한 이 행사를 하고 있고, 실제 이제 행사하는 넓이가 코엑스의 한 2.5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장소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 한 800여 개의 이제 통신사들이 모여서 이제 400개 관련 기업이 모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참가 기업은 한 2,400여 개 정도 되고요. 국내에서는 이번에 한 130여 개에서 이제 어떻게 160여 개 정도 차이 정도의 회사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CES랑 좀 비교해서 특징적인 건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국가관이나 어떤 특정 섹터 간의 컨셉이 좀 커요. 그래서 CES는 뭐 기업 간의 중심을 섰을 때는 이거는 아무래도 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나 특정 섹터 중심으로 모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좀 보기에는 좀 집중될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기업의 카테고리별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정책을 좀 보고 싶다 하면 그런 위치를 좀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뭐 스페인, 미국, 영국,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5번째로 많이 나왔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이런 행사들이 매년 주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MWC의 경우에도 이번에도 뭐 인공지능일까요? 네, 어떻게 보면 AI 인공지능이 이 통신 분야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이제 좀 제일 핵심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실제로 주제는 퓨처 퍼스트, 그러니까는 미래 먼저다, 미래를 우선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CES가 지난번에 All On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AI를 기반으로 연결된다라고 했으면, 이번에 퓨처 퍼스트라는 거는 AI를 기반으로 미래가 이제 그려진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또 키워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뭐 크게는 한 6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보통 분류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5G 비욘드, 그래서 이제 5G를 넘어서, 그래서 뭐 5.5G나 이제 6G, 뭐 방금도 얘기했던 삼성전자에서 얘기했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Connecting Everything이라 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다. 그러니까 IoT나 사물 인터넷. 근데 이게 또 통신사 중심이다 보니까 당연히 연결이 되면 통신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통신사에서는 강조할 수밖에 없는 키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제 휴머니싱 AI, 그러니까 AI의 인간화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챗GPT 같은 생성 AI를 볼 때, 진짜 이 AI가 이제 사람인가 뭐 이렇게 느낄 때도 있는데, 그만큼 인간과 이 어떻게 보면 AI 혹은 인간과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제조업의 이제 디지털 혁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DX, 그다음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게임이 정말 이렇게 바뀔 정도로 아주 큰 산업의 변화가 지금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디지털 DNA,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 특히나 우리 새로운 세대들이 이 디지털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느냐에 대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간의 이제 그 CES의 테마의 변화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모바일이라고 하는 기술이 어디까지 흘러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초반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결성 하나의 중심을 가졌다고 하면 이 연결되면서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진화하는 모습, 결국 그런 것들이 미래에는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계속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이 주요 기조 연설자들도 연설을 했을 것 같은데 AI 관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언급을 했을까요? 네, 일단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통신사들의 행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통신사 대표들이 이 세션에 대한 발표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알파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제 데이비드 허사비스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AI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허사비스가 한 것인데요. 이번에 이야기를 보면 좀 상당히 두 가지 좀 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3년 내로 이 AI가 만드는 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도 우리가 질병 치료 쪽에서 최근에 AI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뭐 단순하게 그냥 데이터 분석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직접적으로 AI가 조합된 약이 우리가 3년 안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어떻게 보면 제약이나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AI가 지금보다 더 본격적으로 쓰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폼팩터가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통신하면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도했었던 말들 스마트 글래스라든지 워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링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통신에 대한 중심이 이제 이쪽으로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네.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제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이 이번에 발표를 한 것인데요. AI를 보고 600년 전에 활판 인쇄만큼이나 혁신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네. 근데 그 이야기를 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인쇄술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 누구나 어떤 창작 활동, 나만의 글을 쓰거나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것만큼이나 AI가 최근에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거의 활판 기술에 가까운 정도의 변화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외에 어떻게 보면은 AI를 이제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앞으로도 더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 외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델이라고 하는 이제 컴퓨터를 아주 이제 오랫동안 만든 회사죠. 델 테크놀로지의 CEO인 마이클 델 같은 경우에도 AI 자동화를 더 원활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인원 1000명 이상을 추가했다. 뭐 이런 추가 채용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전환이 결국엔 이런 AI 중심으로 또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볼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이번에 행사에서도 주목을 받을 만한 몇 가지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어떤 반지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맞습니다. 무슨 절대 반지도 아니고 약간 삼성 링이라고 하는 갤럭시 링이죠. 네. 갤럭시 링이 이제 외부에 처음으로 공개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갤럭시 링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이제 삼성의 행사 때, 언팩 행사 때 네. 이제 S24라고 하는 스마트폰과 함께 링이라는 게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됐죠. 근데 실물은 한 번도 공개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이 MWC에서 공개가 됐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직접 껴보지는 못하고 어떤 유리에 이제 들어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또 워낙 카메라가 좋다 보니까 이제 줌인도 잘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안에를 봤더니 이제 어떻게 보면 링 안에 센서들이 있어서 그 센서들이 건강을 보조해주는 이제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주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에도 우리가 스마트워치라는 게 있긴 하지만 워치를 우리가 뭐 24시간 끼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나 이런 성능들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배터리 부분에서 상당히 오래 나올 것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정확한 스펙은 나오고는 있지 않지만 지금 외신들의 좀 스펙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최소 뭐 5, 6일 이상은 기본적으로 차고 있을 때 뭐 추가적인 충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네. 이러한 링의 형태들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대 같은 경우에도 한 외신의 이제 내용을 좀 반영을 하면 대략 한 3, 40만 원대 선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살 때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결국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지금 웨어러블이나 헬스 쪽에다가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죠.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네. 뭐 수면 점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또 추가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 링을 낄 수 있다면 당연히 이 안에서 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고요. 실제로 2022년에 구찌에서도 이미 이런 반지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네네. 오우라라는 회사랑 협업을 해서 스마트 반지를 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어땠냐면 18K 금 테두리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찌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패션 반지랑 비슷한데 안쪽에 이제 생체 데이터를 측정하는 7개의 센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구찌 이것도 이제 18K 금이다 보니까 한 125만 원 정도에 나오긴 했는데요. 어쨌든 뭐 최대 7일에 그 다음에 뭐 두께도 뭐 0.3인치에 무게 4g 상당히 뭐 가볍게 그냥 찰 수 있는 형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이걸 좀 더 대중화하기 위해서 좀 그런 모습들을 내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그러면 이 링이 갤럭시 링이 어떻게 사용이 될지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갤럭시 S24의 특징 중 하나가 결국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그쵸? 기대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AI 기능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홍보가 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지금 스페인에 그 팝업 스토어를 열었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게 애플 매장 바로 앞에다가 지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실제로 한 의도했나? 5천, 그러니까요. 5천 명 정도가 지금 줄을 서서 보고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뭐 언론들, 우리나라 언론들의 기사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번역 기능 관점에서 보면 이제 영문권에, 이제 영어권에 있는 국가보다 오히려 이제 스페인처럼 비영어권 국가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번에 갤럭시 S24에 대한 통역 기능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스페인에서도 지금 스페인어를 영어로 바꿔주는 뭐 이런 정도의 변화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나 오히려 이제 젊은 층도 젊은 층이지만 중장년층에서 이걸 이제 좀 바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관심들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온디바이스 AI이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학습이 덜 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일부 오역이 좀 있는 것으로 이제 예를 들면 스페인어에서 영어로 바꿀 때 일부 오역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차츰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확실히 그런 관점에서의 좀 변화들은 지금 스페인에서도 상당히 많은 홍보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MWC에서 물론 국내 기업들 이렇게 삼성전자도 가서 홍보를 하고 하지만 중국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 또 중국 기업들은 낮은 가격을 또 밀고 오잖아요. 네네. 그 인공지능이나 스마트폰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기술력이 좀 개선됐을까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CES가 미국에서 열리는데 예전에 한 2019년, 20년 이때는 중국 기업들, 메이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이어지고 나서 2020년대 이후로는 아무래도 중국이 이제 CES에서는 힘을 못 피고 있고 뭐 어디서 피느냐? 이 MWC에 거의 집중을 엄청나게 합니다. 아, 그래서 네. 이제 MWC의 메인 스폰서가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화웨이예요. 가장 큰 부스가 화웨이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화웨이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도 만들지만 네트워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통신 네트워크나 기반 네트워크가 다 이 화웨이 중심인데 네. 한동안은 이 인터넷 장비나 뭐 5G 장비 같은 경우에도 화웨이가 가성비가 좋아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보안 이슈, 혹시나 이제 뭐 중국 걸 썼다가 뭐 공안에게 데이터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슈들이 계속 터지고 또 미중 무역 갈등이 있다 보니까는 화웨이 폰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가지 못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MWC를 통해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화제를 바꾸겠다 또 이제 시각을 바꾸겠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네트워크에서 5G 다음인 5.5G 네트워크를 실제로 지금 베이징에 시범 구축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금보다도 더 빠른 통신에 대한 주도권을 좀 가져가려고 지금 화웨이에서 좀 집중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스마트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갤럭시 S24 같은 경우가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화웨이에서 또 샤오미에서 다 똑같이 이러한 온디바이스 AI 폰들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 부분에서 있어서는 샤오미가 상당히 강력하죠.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의 이제 명품 카메라 업체 라이카와 협업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 성능을 상당히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탑재되고 있는 것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럼 가격이 싸냐? 싸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뭐 거의 갤럭시 24랑 비슷한 정도의 가격인데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들, 뭐 예를 들면은 언어 모델을 탑재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서 이제 실제 삼성전자, 구글이 하고 있는 서클 투 서치랑 비슷한 형태의 뭐 솔루션을 만든다거나 네. 아니면은 심지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화면에서 우리가 증강현실을 통해서 만약에 제가 이제 카메라 시선으로 제 앞에 있는 자동차를 봐요. 그럼 자동차의 문이 열리는 이런 형태의 이제 어떤 AI 기술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형태들을 계속하면서 결국 기존에 삼성전자와 구글이 하고 있는 것들을 빠르게 벤치마크하면서 기술을 이제 본인들에 맞게 최적화하는 이런 쪽을 워낙 샤오미가 원래부터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너라고 하는 회사 역시도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상당히 주목받는 스마트폰 제조사 중에 하나인데 이 두 회사가 원래는 중국 국내,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제품들을 만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MWC에서 상당히 놀라웠던 건 이 두 회사 모두가 이제 세계 진출을 하겠다. 그래서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나 중저가 부분에서 중국 폰을 은근 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럽 시장에서 진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뭐 우리가 있는 플립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접히는 플랩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중국에서 주장하는 건 기존에 이제 주름 부분을 좀 많이 완화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플립을 지금 내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좀 빠르게 좀 따라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하나 더 이제 샤오미에서 강아지를 또 하나 냈어요. 그래서 네. 사이버 도구라고 그래서 이제 기본의 강아지 형태 비슷하게 나오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좀 무섭게 생겨서 좀 디자인을 좀 예쁘게 만들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뭐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은 MWC가 통신과 관련된 행사다 보니까 통신사들도 AI에 관련된 부분도 놓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신산업들까지 같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MWC에서 주목받는 통신사들의 흐름도 함께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그 KT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 다 KT나 LG KT나 SK텔레콤, LG는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참관만 하고 있는데 KT도 그렇고 SK텔레콤도 그렇고 결국 돈 되는 AI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언어 모델 만들려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당연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럼 그걸 갖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의 응용 서비스들, 뭐 아니면 챗봇이나 여러 가지 형태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비스를 서버단에서 움직이는 쪽에 파트너들이 좀 필요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SK가 상당히 좀 흥미롭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글로벌 AI 통신사 연합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었고요. KT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언어를 연관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있고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가 있는 드론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공중에 있는 드론 관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와,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늘에서 여러 가지의 그 드론이나 뭐 자동차들이 정말로 날아다닌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의 통신 문제나 교통 신호 체계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결국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게 통신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이러한 그 관제와 관련된 쪽에 통신을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오늘 MWC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국내에서 뭐 AI와 관련된 기업들, 여기에 이어서 통신사들까지 각계의 기술들을 좀 뽐냈는데요. 마무리된 다음에 행사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